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 보세요. 한 발로 서 보세요. 딱 한 발로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5초 이상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비틀거렸다면, 의자를 잡으려 했다면, 무릎이나 발목에서 날카로운 불안감을 느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망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될 위기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7년간 제가 마주한 그 어떤 질병보다도 저를 두렵게 만드는 특정한 문제 하나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아닙니다. 바로 뇌와 다리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의 조용한 파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도 수백만 개의 신경 신호가 척추를 타고 다리로 내려가 근육에게 언제 수축하고 언제 안정을 취하고 넘어지기 전에 언제 몸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신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경 경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히면 넘어지게 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노인 환자의 30%가 사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추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신경들이 나무뿌리처럼 뻗어나가 뇌가 다리에 보내는 모든 명령을 전달합니다. 걸어라, 균형을 잡아라, 땅을 느껴라. 하지만 수십 년간의 앉아있는 생활, 나쁜 자세, 느끼지도 못하는 미세한 압박들로 인해 이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목 졸리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경 압박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진짜 이름으로 부릅니다. 척추 하부의 시한폭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에 저린 감각이 느껴질 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매번 난간을 잡아야 할 때 이것은 약한 근육의 징후가 아닙니다.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3개월 전 74세 환자 한 분이 서울의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딸이 밀어주었습니다. 8개월 동안 혼자 걷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마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신경 신호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휴면 상태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신경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휴면 상태의 신경, 단순히 신호 전달이 효율적으로 멈춘 압박받은 신경, 그 신경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5분 만에 그것을 깨우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약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점 자극의 특정 순서와 조절된 호흡을 결합하여 몸이 차단한 정확한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압이 신경 전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요추 신경근과 가장 강한 직접적인 연결을 가진 세 가지 압박점을 분리하여 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박 씨를 다시 걷게 만든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다리 약화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세 가지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다리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0초만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걷는 능력을 잃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일어서 보세요. 오늘 밤 화장실에 갈 때 발에 저린 감각이 느껴집니까?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하게 느껴집니까? 조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난간을 잡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척추신경이 이미 손상되었으며 영구적이 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의료원에서 심한 다리 약화 사례 43건을 상담했습니다. 거의 서지 못하는 환자 41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6개월 전에 저린 감각을 느꼈습니다. 모두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중 12명이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할 12명입니다. 영원히 바뀐 12가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85세인데도 매주 북한산을 등산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52세인데도 침실에서 부엌까지 쉬지 않고 걸을 수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척추신경이 다리 근육에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부 척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는 다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신경근이 있습니다. 힘, 균형, 느끼는 능력, 발밑의 땅.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 아주 약간만 받아도 근육에 점점 더 약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리 근육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근육이 위축됩니다. 약해집니다. 신경 통로가 휴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들어 올리는 대신 끌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단을 피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뇌는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압박된 척추에서 메시지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전선으로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전달되지만 조용하고 왜곡되고 불완전합니다. 이제 의학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면 상태인 신경 통로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6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으며 특히 다리 손상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특정 압력점, 자극과 통제된 호흡 패턴을 결합하면 하루 9분만으로 적절한 신경 신호 전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물리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동작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부 척추의 정확한 신경 압박 지점을 목표로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처음 제 진료소에 오셨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2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양쪽 발에 저림이 있었고 8개월 동안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하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11일 만에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쉬지 않고 4km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진료소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는데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다면 다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적은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부 척추에 숨어서 조용히 다리를 강하고 반응하게 유지하는 신경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리는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에 의해 제어됩니다. 특히 3번째, 4번째, 5번째 척추뼈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 단지 2mm만 압박되어도 다리 근육에 왜곡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연쇄 효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에 가끔 저림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계단을 오를 때 약해집니다. 그러면 균형이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다리가 체중을 거의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3,0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통해 제가 기록한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가리는 진통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잘못된 근육을 늘리는 비싼 물리치료를 권할 것입니다. 일부는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수술을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근본적인 신경 압박을 절대 고치지 못하는 치료에 수백만 원을 쓰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돌파구는 5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74세 환자를 치료할 때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3명의 다른 전문의에게 악화되는 다리 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곧 휠체어가 필요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제 검사 중에 그녀의 요추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지만 주변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서 완전히 위축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약한 근육이 더 많은 압박을 허용하고 이것이 더 많은 약화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의 신경학 연구와 한국 전통의학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허리 아래를 따라 있는 특정 압력점을 올바른 순서로 자극하면 휴면 상태의 신경 통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자극을 압박된 신경 조직으로의 산소 흐름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호흡 패턴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3주 만에 이 환자는 도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2개월 만에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제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 발견을 무시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5분짜리 일일 루틴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동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메커니즘은 이것입니다. 허리띠 높이에서 척추로부터 손가락 3개 너비 떨어진 지점에 단단한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천천히 7초 호흡을 하면 압박된 신경으로부터 염증을 씻어내는 펌핑 작용을 만듭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호흡 패턴은 뇌척수액 순환을 37% 증가시키는데 임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척추신경 근본 원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리 증상만 치료합니다. 진짜 문제가 벽에 끊어진 전선인데 전구를 바꿔서 램프를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금 시간 창이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개입 없이 18개월 이상 존재하면 악화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라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척추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연결고리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하는 사람과 휠체어에 앉게 되는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척수는 뇌에서 허리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전기 배선처럼 뻗어나가 신체의 모든 부위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다리를 제어하는 신경은 요추 부위, 특히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결정적인 부위입니다. 이 척추뼈들이 단 2-3mm만 압박되어도 신경뿌리가 눌립니다. 정원용 호스를 밟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수압이 즉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신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박이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보상하려고 합니다.
다른 근육들이 약해진 신호를 보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난간을 더 자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비상, 경고입니다. 신경 신호가 단 30%만 약해져도 다리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뇌로부터 적절한 명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줄어듭니다. 균형과 빠른 반사 능력을 제공하는 근육 섬유, 즉 속근 섬유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 근육이 충분히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0.603초 걸려야 하는데 이제 0.1초가 걸립니다. 그 0.607초의 지연 시간에 바닥에 쓰러집니다. 고관절이 골절됩니다. 인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경들이 6개월 이상 압박된 상태로 있으면 주변에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흉터 조직은 전선 주위에 굳어지는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나중에 압력을 완화하더라도 신호가 제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박 씨라는 68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병원 4곳을 방문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두꺼운 천으로 감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엉덩이에서 발끝까지 저림이 있었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겨우였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신경과 의사들은 정상적인 퇴행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척추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요추 부위를 검사했고 제가 의심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5번째 요추가 4mm 앞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4mm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신경 뿌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도 압박되어 신경이 산소 부족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아마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는 저림이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주 안에 뜨겁고 차가운 것을 다시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후 그의 신경 전도 검사는 정상 신호 강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도움 없이 걷습니다. 매주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골든 타임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신경 기능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기술은 압박된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 부위에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개발한 혁명적인 5분 프로토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이 내년에 자유롭게 걸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중요한 발견에 기반합니다.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 척추신경이 압박되면 다리 근육에 왜곡된 신호를 보냅니다. 꼬인 정원 호수처럼 생각하세요. 수압은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뇌는 다리에 명령을 외치지만 그 명령들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리가 약하게 느껴지고 비틀거리며 밤에 종아리에 저림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제 방법이 물리치료나 약물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결합하여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물리적으로 재활성화합니다. 목표 압력, 조절된 산소 흐름, 정밀한 근육 참여입니다. 이 3가지가 정렬되면 압박된 신경이 신선한 혈액의 급증을 받고
수초가 즉각적인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4,000번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압력점을 찾아야 합니다. 단단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허리 아래쪽 척추 양쪽에 엄지손가락을 놓으세요. 정확히 허리띠가 있을 위치입니다. 빵 반죽이 준비되었는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압력인 중간 정도의 힘으로 안쪽으로 누르세요. 양쪽에 작은 움푹한 곳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곳이 목표 지점입니다. 그 지점들은 다리를 제어하는 신경다발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호흡 패턴을 시작하세요. 정확히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7초 동안 혈중산소 수치가 급증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압박된 신경 부위로 쏟아집니다. 그런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 4, 7, 8 패턴은 부교감 신경계가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강제하여 신경이 압박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날숨 단계에서 특정 순서로 다리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 발뒤꿈치를 가능한 한 세게 바닥에 누른 다음 풀어주세요. 즉시 발가락을 아래로 누른 다음 방출됩니다. 이렇게 교대로 수축하면 손상된 경로를 통해 전기 신호가 위로 전달되어 본질적으로 신경계에 이러한 경로가 존재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완전한 주기를 5번 반복하세요. 전체 과정은 정확히 5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2번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왜 이 시간일까요?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신경 반응성이 향상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신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방금 활성화한 신경 경로가 밤새 복원을 위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경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으며 저는 그것을 증명할 임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적절한 자극과 혈류가 주어지면 하루에 약 1mm씩 재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의학이 압박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로를 재활성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중 하나만 하지 둘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 압박이 6개월 미만으로 존재했다면 9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느껴야 합니다. 환자들은 먼저 저림 감소와 균형 개선을 보고합니다. 손상이 1년에서 2년 동안 존재했다면 3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세요. 2년 이상의 만성 사례의 경우 6주에서 8주 동안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회복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지연할 때마다 그 신경 경로는 더 악화됩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독립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5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신경 손상을 되돌린 방법이며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기존 의학에서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 문제는 다리에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돌파구가 왔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리 약화, 발의 저림, 엉덩이에서 아래로 쏘는 통증, 이 모든 것은 요추 내번과 답번 척추 접합부라고 불리는 허리의 매우 특정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다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신경 뿌리가 분기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신경이 단 2mm만 압박되어도 다리 근육으로 가는 정의 신호가 최대 70%까지 차단됩니다. 정원용 호스를 누군가 밟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떨어지고 하류의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리 근육은 절실히 필요한 신경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통제가 문제를 가리기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원을 치료하고 있지만 아무도 호스에서 발을 치우지 않습니다. 다음은 해야 할 일이며 지금 저와 함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추 4번과 5번 접합부를 감압해야 합니다. 단단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오른손을 허리 아래쪽 꼬리뼈에서 양 4손가락 너비 위에 놓으세요.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이 척추를 따라 손이 놓인 정확한 지점까지 내려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7초 동안 산소가 압박된 신경 조직을 포화시키고 재활성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허리에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그곳에서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따뜻함은 굶주린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혈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 주기를 5번 반복하세요.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5번째 호흡 후 천천히 일어나서 제가 신경 깨우기 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세요. 오른쪽 무릎을 편안하게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조절하면서 내리세요. 왼쪽 무릎도 똑같이 하세요. 각 쪽에서 10번씩 교대로 하세요. 2분이 걸립니다. 강남에서 온 74세의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보행기를 끌고 기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다리가 포기하지 않고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4개의 다른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며 휠체어 사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수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보행기 없이 동네 가게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3주 후 딸을 만나러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개월 후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휴면 상태였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깨웠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병사가 아닌 사령부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병사입니다. 당신의 척추는 사령부입니다. 사령부가 명확한 명령을 보낼 수 없으면 병사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통신선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정확한 순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단 한 번의 호흡도 건너뛰지 마세요. 동작을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신경은 수년 동안 압박되어 왔습니다. 다시 기능하는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 이 부드럽고 일관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완성할 이 5분 기법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함께 모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단계가 3일 안에 결과를 볼지 아니면 수년 동안 계속 고통받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요소는 제가 신경 깨우기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2%의 물리치료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잠든 신경을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아래쪽 척추의 신경이 눌리면 단순히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를 위한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뇌는 계속해서 다리로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들이 4번째와 5번째 요추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리 근육은 필요한 지시의 30%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걷는 대신 질질 끄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벽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경 깨우기 운동법은 정확히 5분 만에 그 휴면 상태의 통로들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모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263명의 환자를 연구한 후 이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다리 힘 빠짐, 저림, 넘어질까봐 두려움,
모든 환자가 허리 아래쪽 척추에 신경 압박을 겪고 있었지만 근육은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근육은 결코 도착하지 않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의 가장자리나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복숭아뼈에서 정확히 손가락 3개 너비 위, 다리 안쪽에 놓으세요. 깊은 숨을 3번 쉬면서 15초 동안 꾹 누르세요. 종아리를 따라 올라가는 약간의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이곳이 삼음교 지점이며 여러분은 종아리 아래를 조절하는 신경, 다발을 직접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로 바꾸세요. 같은 위치입니다. 15초, 깊은 숨 3번. 서두르지 마세요. 압력은 그 퍼지는 감각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지만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에 직접 깨우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등으로 이동하세요.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의 골짜기를 찾으세요. 그 골짜기를 따라 손가락 2개 너비 정도 올라가면 작은 오목한 곳이 느껴질 것입니다. 각 발마다 여기를 10초 동안 누르세요. 이 지점은 좌골 신경 통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올바르게 누르면 다리 옆으로 저릿저릿한 감각이 쏘아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저림이 바로 신호가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전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은 내린 채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5초 동안 유지하세요. 내리세요. 이제 왼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5초, 양쪽에서 각각 10번씩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을 압력점 자극 직후에 하면 뇌가 방금 활성화시킨 통로로 새로운 신경 신호를 보내도록 강제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신경계가 다리와 다시 소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겨우 걸어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매 걸음마다 딸의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운동법을 가르쳤습니다. 9일 동안 매일 아침 실행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분은 혼자서 가방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딸분이 그날 저녁 제게 전화해서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 신경과학입니다. 압력점은 기계적 신호를 보냅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수요를 만듭니다. 신경계는 수요에 반응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72시간 이내에 하면 그 휴면 상태의 통로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식 깨우기 운동법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실행하세요. 5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수천 명의 환자를 휠체어와 보행기로부터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5년 후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먼저 자동으로 해야 하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서기도 전에 신경 활성화 운동을 하세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코로 깊게 숨을 쉬면서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다리로 바꾸세요. 10초. 양쪽에서 각각 3번씩 하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은 체중을 싣기 전에 압박된 척추신경을 통해 깨우기 신호를 보냅니다. 강남의 73세 박 여사님은 2주 동안 이 단계를 무시했고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시작하는 순간 발 저림이 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압력점 활성화입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벨트가 오는 위치, 정확히 허리 아래쪽 척추 양쪽에 엄지손가락을 놓으세요. 깊은 숨을 5번 쉬면서 꾹 누르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약간의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리로 가는 신호를 막고 있던 신경 압박을 풀어줍니다. 매일 아침 2번, 자기 전에 1번 하세요. 셋째, 순환 걷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12분 동안 걸으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은 손상된 신경 통로로 가는 최적의 혈류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3분마다 멈춰서 발목 회전을 10번 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이것은 전통적인 걷기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실패하게 만드는 신경 피로를 예방합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 시간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60m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10g을 드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경은 일어난 후 처음 4시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세요. 달걀 2개, 구운 고등어 1토막 또는 작은 두부 1모. 하나를 선택해서 아침 8시 전에 드세요. 다섯째, 3가지 신경 독소를 즉시 제거하세요. 찬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척추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일어서지 않고 4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꽉 조이는 양말이나 조이는 신발 신는 것을 중단하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양말이 하루 12시간 동안 혈액순환을 차단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획기적인 호흡 패턴입니다. 하루 3번 이 순서를 수행하세요. 4박자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멈추고 6박자 동안 내쉬세요. 연장된 날숨은 신경홀 회복을 제어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5분 동안 하세요. 아침, 오후, 그리고 자기 전에 하세요. 부산의 79세 최 씨는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완전한 프로토콜을 8일간 실천한 후 그는 쉬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 제 진료실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연하는 매 순간마다 그 신경 경로는 재활성화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완성하는데 18년이 걸린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도 의사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내일부터 한 번에 5분씩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휠체어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5분 신경 재활성화 기법을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 통증이나 거동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